각종 명언을 탄생시킨 위인전의 단골 인물. 특허만 1093개, 20세기 최고의 발명왕 에디슨. 그리고 재산이 무려 500조였던 석유왕 록펠러. 그 유명한 록펠러 재단을 만든 기부천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누군가는 이들을 악마로 부른다는 사실. 1902년 고통 속에 뉴욕의 한 병원을 찾아온 남자. 그의 몸은 처참함 그 자체였는데요. 원인은 다량의 방사능 피폭. 궤양으로 뒤덮인 피부는 뼈까지 썩어 들어가 왼쪽 손가락 절단을 시작으로 팔꿈치 아래, 어깨 아래까지 차례로 절단해야 했죠. 그런데 이 남자는 에디슨의 조수 클라렌스 달리. It's all because of him. 에디슨! 거부하는 말이야! 당시 에디슨은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기구 형광 투시기를 발명 중이었는데요. 조수 클라렌스를 실험 대상으로 손가락은 물론 뇌까지 수백 차례 사진을 찍었고 그를 엄청난 수치의 방사능에 피폭되게 한 거죠. 결국 39살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는데요. 에디슨의 잔인함,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879년 세계 최초로 필라멘트를 이용한 백열 전구를 발명했다며 기자들을 불러 모은 에디슨. 하지만 같은 형태의 전구는 이미 1년 전 영국의 조지 스완이 발명했다는 거. 에디슨은 그의 연구 논문을 보고 따라 만든 거였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죠. 게다가 스완이 소송을 걸자 황당하게도 원래 본인의 머릿속에 있던 아이디어였다며 맞고소까지. 에디슨의 발명품으로 유명한 축음기도 사실 프랑스의 샤를 크루스가 먼저 만든 것이고 영사기도 스코틀랜드의 윌리엄 딕슨이 먼저 발명한 걸 개량한 거였죠. 이처럼 그의 발명품 절반은 남이 먼저 발명해 놓은 걸 상품화해서 특허를 등록했을 뿐이라는 거. 그래도 늘 당당했던 에디슨, 이런 말까지 남깁니다. 산업과 상업에서는 누구나 남의 것을 훔치기 마련이다. 나 자신도 많은 것을 훔치며 살았다. 에디슨이 훔친 건 발명 아이디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02년 조르주 멜리에스 감독이 만든 세계 최초의 영화 달세계 여행. 우주선도 없던 시절 인간의 달 착륙을 주제로 한 최초의 SF 영화인데요. 프랑스에서 개봉해 대성공을 거두지만 미국에서는 예상과 달리 흥행에 참패하죠. 달세계 여행? 옵스! 그 영화 안 본 사람이 어딨어? 에디슨이 진작에 다 뿌렸어! 이 영화가 엄청나다는 소문을 듣고는 프랑스에서 몰래 필름을 입수, 미국에서 불법 상영한 겁니다. 그래서 생긴 또 다른 별명. 남의 영화를 훔쳐서 떼돈을 벌다니 아주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았네요. 그런데 동시대 에디슨처럼 돈 냄새만큼은 귀신같이 맡는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석유왕 록펠러였죠. 미국 내 석유 거래량 95% 독점, 무려 한화 500조의 재산을 일군 록펠러는 아버지에게서 사업가 DNA를 물려받았다는데요. 그런데 아버지는 부자와 거리가 먼 인물, 의사를 사칭해 약을 파는 사기꾼이었죠. 게다가 어찌나 짠돌인지 자식들에게 주는 용돈조차 아까워했던 아버지는 아이, 뭐 파리가 이렇게 많아? 아들아, 저 파리 잡으면 3센트. 뭐 쥐가 이렇게 많아? 아들아, 쥐 잡으면 5센트. 한 푼도 그냥 주는 법이 없었다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높은 곳에 올라가 있던 어린 록펠러에게 본인이 받아줄 테니 뛰어내리라고 해놓고는 아들아, 그 말을 믿니? 아무도 믿지 마라. 심지어 네 아버지인 나조차도. 말 그대로 피도 눈물도 없었던 아버지의 영향인지 록펠러 역시 사업에 있어서는 냉철하기로 유명했죠. 고등학교 중퇴 후 자기 돈 한 푼 없이 대출을 끌어모아 여러 사업을 하던 그는 석유 사업이 돈이 될 거라 확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사업을 확장해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때는 1913년. What? The fired workers set up tents in the fields? Yes, sir.
They're protesting with their families, claiming that they're unfairly dismissed. Report this to Mr. Rockefeller at once. 가혹한 노동 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광부들. 사측은 이들을 즉시 해고하고 사택에서도 쫓아내는데 이 탄광의 주인은 록펠러였다. 7개월 후 Yes. Mr. Rockefeller is calling in National Guards in Colorado. What? Are you serious? Yeah. Trying to throw in some militia too. Trying to crack down some strikers. 농성 중이던 광부들에게 무자비한 총격이 가해진 것이다. 러들로 학살로 불리며 지금도 최악의 노동 참사로 불리는 이 사건. 총격전 당시 화재까지 발생. 탄광 안에 있던 광부 가족들까지 질식사하며 66명이 사망했는데요.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파업에 참가했던 광부들은 모두 유죄. 하지만 총을 쏜 사람들은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죠. 게다가 언론을 이용해 광부들의 폭동 사건으로 여론몰이까지. 근데 여론몰이하면 록펠러만큼 에디슨도 유명했습니다. What? 220 volt AC? Yes, sir. 220 volt AC is more practical than 110 volt DC. I never told you to work on this! We've already spent enough money on this DC system! 부하 직원의 말에 격렬히 화를 내는 에디슨. 에디슨을 화나게 한 부하 직원은 니콜라 테슬라였죠. 맞습니다. 세계적인 전기 자동차 회사가 바로 이 사람 이름을 딴 거죠. 110V 직류 사업을 추진, 대대적으로 송전탑까지 세우며 전략 사업에 주력하던 에디슨에게 테슬라가 전력 손실을 이유로 220V 교류를 주장한 건데요. 이후 에디슨의 회사를 그만둔 테슬라. 두 사람은 미국 표준 전력 결정을 두고 다시 맞서게 됩니다. 일명 전류 전쟁, 커런트 워. 그런데 I can't let this greenhorn win. Thomas Edison never loses. I'll use the press as much as possible. 갑자기 1,500명의 관객과 기자들을 불러 모은 에디슨. 그는 난데없이 코끼리 한 마리를 데려오더니 무려 6,600볼트의 전압을 흘려보내 이 코끼리를 감전사시킨다. You all saw that, right? The electrifying current that even kills an elephant. This is what we call an alternating current. 테슬라의 교류가 위험하다는 여론몰이를 위해 일부러 코끼리를 감전시킨 거죠. 게다가 교류가 사람까지 죽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전기의자를 발명하기까지. 하지만 이런 방해 공작에도 미 정부의 선택은 교류. 전류전쟁의 최종 승자는 테슬라가 되죠. 처음 패배를 맛본 에디슨은 평생 테슬라를 원수로 여겼는데요. 테슬라만큼 그의 심기를 건드렸던 사람이 또 있었으니 바로 첫째 아들 토마스 에디슨 주니어였습니다. 에디슨의 이름을 팔면서 전기활력 회복기라는 가짜 건강기계를 만들어 팔던 아들 토마스. 감히 내 이름을 팔아? 너 같은 놈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리겠어. 당장 개명해! 에디슨은 길길이 날뛰며 친아들을 고소하기까지. 결국 아들은 강제 개명당해 에디슨이라는 성을 버려야 했는데요. 결국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충격에 길거리에서 객사했다고 하죠. 그럼 악독한 사업가였던 록펠러는 왜 기부천사가 된 거죠? 1900년대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시한부 판정까지 받게 된 록펠러. 평소 절친한 사이였던 목사의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지요, 형제님. 곧바로 자신의 이름을 딴 자선단체를 세운 록펠러. 당시 내놓은 기부금만 $5,000만. 게다가 시카고 대학교를 설립하고 병원이나 연구소 등 사회 다방면에 무려 150조를 기부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던 록펠러는 97세까지 장수했고 사망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기도 했죠.
후일 러들로 학살도 당시 실제 경영주였던 아들의 책임이 더 컸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악독한 사업가 이미지도 재평가받고 있다네요.